안녕하세요.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이버스 메시지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또 메시지를 수신받아서 체크썸 검사까지 했었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조종기의 채널 데이터를 저장할 구조체를 정의하고 멤버 변수에 각각 파싱하는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건 조종기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걸 수신받아서 구조체 변수의 채널별 데이터를 각각 파싱하고요. 실제 조종기를 조작하면 그 채널 데이터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출력되고 있는 값들은 왼쪽부터 순서대로 채널 1번부터 6번까지 텍스트로 출력하고 있는 거고요. 조종기를 조작하면 값들이 변합니다. 값의 범위는 1000부터 2000 사이고요. 그리고 채널 1번부터 순서대로 오른쪽 스틱의 가로 방향이고요. 지금 오른쪽 스틱의 가로 방향을 움직였더니 채널 1번의 값이 변하고 있죠. 그리고 채널 2번은 오른쪽 스틱의 세로 방향이고 채널 3번은 왼쪽 스틱의 세로 방향, 그리고 채널 4번이 왼쪽 스틱의 가로 방향입니다. 그리고 채널 5번이랑 6번은 스위치 A랑 C에 할당을 해놨죠. 그래서 지금 스위치 A는 1000이라는 값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조작하면 값이 이렇게 2000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스위치 C 채널 6번은 지금 1000이라는 값이 나오고 있는데 이 스위치는 3단 스위치라서 조작할 수 있는 단계가 3단계가 있죠. 그래서 기본 맨 위로 올렸을 때가 1000이고 중간으로 뒀을 때가 1500이고 맨 밑으로 내리면 2000이란 값이 출력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런 것들을 할 거고요. 메시지를 파싱하기 위해서 먼저 메시지 프레임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건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이죠. 먼저 iBus 메시지는 프레임의 시작을 알리는 0x20, 0x40 이렇게 고정된 2바이트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부터 바로 채널 데이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채널 데이터는 채널 1번부터 14번까지 순서대로 수신이 되고 각 채널 데이터는 2바이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틀 엔디언이니까 낮은 자릿수부터 수신이 되죠. 채널 데이터가 총 28바이트가 수신되고 마지막 2바이트는 체크썸이었습니다. 체크썸. 그래서 메시지 프레임은 총 32바이트였고요. 지난 시간에 이 메시지의 싱크차를 검사하고 임시 배열에 저장한 후에 체크썸 검사까지 했었죠. 각각의 채널 데이터는 2바이트, 16비트로 표현되고요. 그 중에 하위 12비트가 조종기 조작량에 대한 정보였고 상위 4비트가 송수신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정보 같은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확실한 거는 통신이 끊겼을 때 failsafe가 발동이 되면 이 상위 4비트의 어떤 값들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송신기에 failsafe를 설정해야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거고 이번 시간에는 이 하위 12비트 조종기 조작량 정보를 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널 정보를 파싱하려면 먼저 각각의 조작 키들이 몇 번 채널에 할당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번 챕터 첫 시간에 스틱 모드를 확인했었고요. 오른쪽 사진처럼 기본은 모드 2로 설정되어 있고 이 모드를 바꿀 수 있는데 수업에서는 그냥 기본 설정 그대로 모드 2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옥스 채널은 스위치 ABCD랑 가변저항 AB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기본은 가변저항 AB로 되어 있는 거를 스위치 A랑 스위치 C로 사용하게 해놨고요. 6채널짜리라서 옥스 채널은 2개만 사용할 수 있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10개 채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위치랑 가변 저항을 모두 쓸 수 있으니까 좀 더 다양한 기능들을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채널 1은 오른쪽 스틱의 가로 방향이 되는 거고 채널 2가 오른쪽 스틱의 세로 방향, 그리고 채널 3이 왼쪽 스틱의 세로 방향, 채널 4가 가로 방향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쓰는 송신기가 왼쪽 스틱의 수직 방향이 스프링이 없는 모드 2 모델이고요. 나중에 이걸 스로틀로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채널 5, 채널 6은 각각 스위치 A, 스위치 C고요. 채널 7부터 채널 14까지는 사용되지 않는 채널이죠. 그래서 iBus 메시지의 순서를 보시면 첫 싱크차 2바이트 후에 바로 채널 1번부터 14번까지 순서대로 데이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데이터 순서대로 이 채널 데이터의 첫 2바이트가 오른쪽 스틱의 수평 방향이 되는 거고 또 그 후부터 이 순서대로 쭉 데이터가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모드 2가 아닌 다른 모드를 사용하신다면 그 순서에 맞게 이 채널에 할당되어 있는 데이터 순서가 바뀌어요. 그리고 채널 7부터 14번까지는 사용되지 않는 채널이라 할당되지 않은 채널이라 기본 0xDC, 0x05라는 데이터가 들어오고 이건 10진수로는 1500이라는 값이었습니다.
이제 이 채널 데이터들을 원하는 변수에 파싱해서 저장하면 되는데, 채널의 조장량 데이터가 12비트로 표현되니까 변수는 부호 없는 16비트 unsigned short 형태로 만들면 될 거고, 구조체로 정의하면 데이터 관리가 편할 겁니다. 구조체는 이런 식으로 정의할 거고, 모든 키값들을 저장할 변수를 우선 전부 다 만들어 두겠습니다. 이건 혹시 나중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서 10채널을 다 사용하실 분들은 미리 이렇게 정의를 해두면 편하겠죠. 그리고 스틱 조작 데이터를 저장할 변수의 이름을 지난 시간이랑 좀 바꿨어요. 롤 피치 요 스로틀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오른쪽 스틱의 수평 방향의 의미인 RH, 그리고 수직 방향의 의미인 RV, 왼쪽 스틱의 수직 방향, 왼쪽 스틱의 수평 방향,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스위치랑 가변 저항도 우선 다 이렇게 만들어 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failsafe의 상태를 저장할 변수도 우선은 미리 만들어 두겠습니다. 메시지를 수신하고 파싱하는 과정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고, 이 중에 1번, 2번, 3번을 지난 시간에 코드 작성까지 했었죠. 체크성 검사까지 끝나서 데이터에 문제가 없는 것까지 확인했었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은 이 4번을 하면 될 거고요. 제 수업에서 설명드릴 데이터 파싱하는 방법은 전제 조건을 또 몇 가지 필요로 하는데, 우선 임시 버퍼에 모든 데이터가 다 저장되어 있어야 되고요. 모든 데이터는 또 리틀 엔디언 혹은 빅 엔디언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리틀 엔디언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가끔 빅 엔디언으로 들어오는 케이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때는 바이트 순서만 바꿔서 파싱하면 돼요. 근데 아이버스는 다 리틀 엔디언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실수 형태의 변수는 없어서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파싱은 아이버스 메시지가 저장된 임시 버퍼에서 채널 데이터를 2바이트씩 읽어서 그 결과를 하나로 합친 후에 필요한 경우에 비트 연산을 좀 하고 해당하는 구조체 변수에 저장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설명은 다 드렸으니까 소스 코드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이 4-2 폴더를 복사하시고요. 이번엔 폴더 이름을 4-3 아이버스 파싱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으면 폴더 이름 복사하시고 이 IOC 파일 이름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2개 삭제하시고, 됐으면 큐브 아이디를 실행시키겠습니다. 우선 열려있는 프로젝트 있으면 닫아주시고요. 됐으면 임포트 프로젝트에서 이그지스팅 프로젝트 선택하시고, 좀 전에 복사한 4-3 폴더 선택하시고요. 됐으면 피니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큐브MX로 설정할 건 없으니까 바로 main.c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우선 밑으로 쭉 내리시면 지난 시간에 이 while문 안에서 메시지가 수신되면 2바이트 싱크차 검사를 하고, 그게 일치한다면 32바이트 모든 메시지 프레임을 우선 임시 배열에 저장을 했고요. 그러면 이 if문 안에 들어오게 될 텐데, 그 안에서 다시 체크썸 검사를 하고 그것까지 일치한다면 LED를 토글시키는 프로그램을 작성했었습니다. 메시지를 수신하는 코드는 interrupt 함수 안에서 처리했었으니까 이 it.c 파일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역시 밑으로 쭉 내리시면 UART 5번 interrupt 함수 안에서 처음 들어오는 2바이트 싱크차 검사를 하고, 그게 일치한다면 그 후에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를 우선 이 임시 배열에 다 저장하는 코드를 작성했었죠. 그러면 이제 이 체크썸 일치까지 했다면 데이터에 문제가 없다는 소리니까 이 if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구조체를 선언하고 그 안에 채널 데이터를 각각 파싱해서 저장하는 코드를 작성해주면 될 겁니다. 그럼 먼저 그 채널 데이터들을 파싱해서 저장할 구조체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 정의는 이 fsia6b.h 헤더 파일에 정의할 거니까 헤더 파일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C 파일 여시고, 그러면 헤더 파일 인클루드 해놨죠? 여기서 F3 누르면 헤더 파일이 열려요. 구조체는 이런 식으로 모든 스틱과 스위치, 가변 저항들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우선 이렇게 다 만들어 둘 거고요. 그 중에 저희가 쓸 거는 이 스틱 정보랑 스위치 A, 스위치 C만 사용하게 되겠죠. 저는 구조체를 미리 정의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따라 하시는 분들은 우선 이 화면 일시정지해 놓고 이 코드부터 따라서 작성해 주세요. 네, 됐으면 이제 구조체 정의를 했으니까 구조체 변수 선언을 해야겠죠. 구조체 변수는 fsia6b.c 파일에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구조체 이름 복사하시고요. 일로 오셔서 붙여넣기 하시고
구조체 변수의 이름은 iBus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임시 배열에 저장된 iBus 메시지를 이 구조체 변수에 파싱하는 함수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 이름은 iBus passing이라고 하고요. 네, 이 함수는 매개 변수가 2개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iBus 메시지가 저장된 임시 배열의 주소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좀 전에 선언한 이 구조체 변수의 주소가 되겠죠. 첫 번째 매개 변수는 unsigned 캐릭터, 그리고 포인터니까 별 하시고 변수 이름은 데이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개 변수는 이 구조체 변수의 주소가 될 테니까 구조체 타입에 포인터 별 붙이시고 데이터 이름은 iBus라고 하겠습니다. 통일해서 대문자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 함수의 리턴형은 따로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void 형태로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우선 이 2개 파일들을 저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Ctrl S에서 저장하시고요. 헤더 파일도 마찬가지로 저장하시고,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iBus의 첫 번째 멤버 변수가 오른쪽 스틱의 수평 방향이죠. 그래서 RH 이거 선택하시면 되고, 좀 전에 이 파일들 저장 안 하면 이 목록이 안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한 거고, RH에 이제 iBus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는 그 임시 변수로부터, 임시 배열로부터 2바이트의 채널 정보를 여기에 저장하면 될 텐데, 첫 번째 2바이트는 싱크차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인덱스로는 0, 1을 뺀 2, 3의 데이터가 채널 1번의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2랑 데이터 3의 이 각각 2바이트 정보들을 비트 연산을 한 후에 하나로 합쳐서 저장하면 될 텐데, 리틀 엔디언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낮은 자릿수 바이트가 되는 거고, 이게 높은 자릿수가 되겠죠. 그래서 높은 자릿수 바이트를 좌로 8번 시프트 하시고 그 결과를 5와 연산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로 합쳐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까 이 각각의 채널 데이터들은 하위 12비트가 조종기 조작량에 대한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역시 하위 12비트만 사용하기 위해서 0x 0fff랑 연산을 해주면 이제 이 하나로 합쳐진 2바이트 중에 하위 12비트만 사용하겠다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채널들도 똑같이 반복해주면 돼요. 그래서 다음 채널은 또 iBus의 이번엔 오른쪽 스틱의 수직 방향이 되는 거고, 역시 이거 복사하신 후에 이제 인덱스가 4, 5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쭉 반복하겠습니다. 저는 저장되어 있는 코드가 있으니까 그걸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이렇게 붙여넣기 할 거고요. 지금 코드 작성하신 분들 역시 일시정지하고 먼저 이거부터 똑같이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작성하실 때 반드시 이 인덱스 번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수평, 오른쪽 수직, 왼쪽 수직, 왼쪽 수평 방향이고 스위치 A랑 스위치 C 이렇게 해서 파싱 코드가 완료됐습니다. 함수를 정의했으니까 함수 프로토타입을 헤더 파일에 또 선언해 줘야겠죠. 자, 이 부분 복사하시고 헤더 파일로 오셔서 이 밑에서 프로토타입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챕터 때랑 마찬가지로 수신기가 연결되어 있는 UART 5번 채널에 초기화를 해준 함수를 따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큐브MX로 UART 초기화 함수가 자동 생성되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이 라이브러리 파일을 다른 프로젝트에서 쓰시려면 UART 초기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으면 좀 편할 테니까 따로 정의를 좀 해주는 거예요. 다시 이 C 파일로 오시고, 자, 이 밑에 초기화해주는 함수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이름을 fsia6p 그리고 UART 5 초기화 initialization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랑 리턴은 둘 다 없으니까 이렇게 void 형태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함수 안에서 UART 5번 초기화를 해줄 건데 그 내용이 이 UART.c 파일에 들어있죠. 네, 파일 열어서 보시면 UART 5번 초기화 함수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을 그대로 복사하시고요. 다시 돌아오셔서 여기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줄을 좀 맞춰주시고, 자, 됐고 함수 정의를 했으니까 또 프로토타입 선언해야겠죠. 이 부분 복사하시고 이 밑에서 프로토타입 선언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iBus 파싱 함수를 이용해서 main.c에서 실제 파싱을 할 건데, 파싱한 결과를 저장할 구조체 변수를
이 fsia6b.c 파일에 선언해놨죠. 근데 이 변수를 또 main.c에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 복사하시고요. 익스턴 처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헤더 파일에 익스턴 처리를 해줄 건데 이렇게 해주시고요. 익스턴 해주는 위치가 지금은 헤더 파일에다가 해놨는데 main.c에다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main.c에서만 이 구조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헤더 파일에 익스턴 처리해주면 이 헤더 파일이 include 된 모든 파일에서 이 구조체 변수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main.c에는 이 헤더 파일이 include 돼 있죠. 그러면 ibus passing 함수를 복사하시고요. main.c로 오셔서 여기서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매개 변수는 ibus 메시지가 저장된 임시 배열의 주소가 될 테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복사해서 여기 붙여 넣으시고, 두 번째 매개 변수는 파싱한 결과를 저장할 구조체의 주소가 되니까 좀 전에 익스턴 해줬던 이 변수의 주소를 전달하면 될 겁니다. 여기서 end하고 ibus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까지 해주면 메시지 수신이 완료되면 체크썸 검사하고 그게 일치한다면 파싱해서 그 결과가 이 구조체 변수에 각각 저장되게 될 겁니다. 한번 결과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printf 하시고 %d, 그리고 지난번에는 컴마로 구분했었는데 이번엔 역슬래시/t로 구분하겠습니다. 그리고 %d 또 역슬래시/t 이거를 6번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2번, 붙여넣기 하면 4번, 이렇게 하면 6번, 그리고 마지막은 줄 바꿈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출력할 변수가 ibus에 채널 순서대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rh, 그리고 ibus에 rv가 될 거고, 채널 3번이 ibus에 lv고요. 채널 4번이 ibus에 LH가 되겠죠. 그리고 스위치 A랑 스위치 C, 자, 이렇게 출력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출력을 텍스트 말고 그래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로 하실 분들은 딜레이를 한 이 정도 주시면 눈으로 보기가 좀 편할 거고요. 그래프로 출력하려면 이러면 딜레이가 너무 길어서 딜레이를 조금 낮춰줘야 돼요. 딜레이가 없어도 그래프로는 잘 그려지긴 하는데, 그 그래프 그리는 툴은 예전에 설명드렸던 아두이노 스케치의 시리얼 플로터를 사용할 거고, 근데 코드 작성은 다 완료됐으니까 이거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F11 눌러서 빌드 하겠습니다. 빌드가 한 번에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빌드 하세요. 오케이 하시고, 빌드 하니까 에러가 났는데, 에러가 지금 fsia6b.c 파일에 났습니다. 캔슬 하시고요. 열어서 보시면 에러가 난 부분들이 이렇게 빨간 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 지난 챕터 시간에 라이브러리 파일 생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 한번 드린 적 있었죠. 지금 에러가 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좀 설명 간단히 드리면, LL 드라이버 이런 것들이 정의되어 있는 파일이 인클루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mparent.c 파일 한번 열어서 보시면, 다시 또 mparent.h 파일 여시고요. 그러면 이 main.h 파일을 include 해줬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것들을 추가해줬었죠. 똑같이 fsia6b.h 파일에도 이걸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복사하시고 다시 fsia6b.h 파일에 이 윗부분에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밑에 있는 이 부분도 복사하시고 다시 fsia6b.h 밑에 이렇게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mparent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fsia6b라고 바꾸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매크로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대문자로 이렇게 작성해 주는 게 보통 통상적이에요. 이렇게 해주시고, 또 밑에 있는 이 주석 부분도 바꾸겠습니다. 자, 됐으면 이거 저장을 먼저 하시고요. 다시 한번 빌드 하겠습니다. 이제 에러 없이 빌드가 잘 됐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아두이노 시리얼 플로터를 실행시키시고요. 지금 그래프가 출력되고 있는데, 먼저 채널 1번부터 오른쪽 스틱의 가로 방향,
네, 키를 조작했더니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가 바뀌고 있고요. 값의 범위는 1000부터 2000 사이입니다. 그리고 채널 2번이 오른쪽 스틱의 이번엔 수직 방향이죠. 역시 1000부터 2000 사이의 값이 들어오고 있고, 채널 3번이 왼쪽 스틱의 세로 방향, 그리고 채널 4번이 왼쪽 스틱의 가로 방향입니다. 그리고 채널 5번이 스위치 A죠. 지금 스위치 A가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1000이란 값이 출력이 되고 있고요. 밑으로 내리면 2000이란 값이 출력됩니다. 이렇게 역시 값이 변하고 있고, 그리고 채널 6번이 스위치 C죠. 스위치 C는 3단 스위치인데 위로 올렸을 때 1000이 출력되고, 중간으로 두면 1500이 출력되고요. 밑으로 내리면 2000이란 값이 출력됩니다. 잘 변하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 수신되고 파싱하는 것까지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지금 상태에서 송신기 전원을 빼볼게요. 뺐는데 지금 이 수신기 LED를 보시면 이제 LED가 천천히 깜빡거리면서 연결이 끊어졌다라는 걸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죠. 당연히 연결이 끊어졌으니까 조작을 해도 그래프가 변하지 않을 거고, 근데 지금 FC의 LED를 보시면 이 LED는 계속 깜빡거리고 있죠. 이 LED가 깜빡거리고 있다는 말은 아이버스 메시지가 계속 수신이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은 하위 12비트에 대한 정보만 출력하고 있어서 데이터가 변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연결이 끊기면 상위 4비트의 어떤 값들이 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게 failsafe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데, 지금은 상위 4비트를 출력 안 하고 있으니까 그 값이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다음 시간에 이제 지금처럼 수신기랑 송신기가 연결이 됐다가 그 후에 연결이 끊겼을 때 그 상위 4비트의 값이 어떻게 변해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